자, 이제 우리가 내용 정리는 다 끝났고,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의 코드 정리를 할 텐데, 코드 블루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할게요. 일단 더 짚고 가야 되는 건 순차적 이온화에 대한 얘기예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도 지금 쓰여 있지만, 기체 상태 원자, 전자, 헬모를 차례대로 떼어낼 때 각 단계에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M이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첫 번째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M 플러스에 이렇게 된 게 제1 에너지라고 했고, M 플러스 상태에서 하나를 더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2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M2 플러스에서 전자를 하나 더 끄집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얘기고, 이온화의 차수가 커질수록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 쭉쭉 올라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E1보단 E2가 크고 E2보단 E3가 크다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쓰면서 바로바로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개념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느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원소의 원자과 전자를 알 수 있다. 누가 얘기하지만 이런 예병 급격히 증가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최소 4배 이상. 됐죠? 그러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전까지 떼어낸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트륨이 이거고 마그네슘, 나말 여기 나와 있죠. 규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얘네들의 특징 잘 봐봐야 돼. 나마알을 보세요. 나마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 같은 주기였을 때 이온화 에너지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나마알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선생님? 내가 기억하라 그랬지. 이거 틀리면 안 되니까. 알이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외이기 때문에. 선생님 대체로 증가 아닙니까? 마그네슘 왜 저러죠?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나마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시험지 잘 나온다니까. 이온화 에너지 이 그림 못 그리면 끝나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부악, 여기서 부악, 여기서 부악. 그렇다고 이건 뭐 어렵습니까? 그죠? 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5번째에서 우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과 전자수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당연히 얼마예요? 4지 뭐.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나마알 규 여기 있잖아. SI. 됐습니까? 나마알 규. 됐어요? 얘보다 높아요. 알겠죠? 잊지 마시고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 순차적 이온에 제2만 물어보고 제3만 물어보고 이렇게 나오는 건 있는데 그건 심화 버전으로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얘 이해하는 거 정도만 거기까지만.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고 이 그림 할 때 반드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특징을 전부 다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요따오가 된다 이거지. 이게 뭐 어렵니? 봐봐. 하나에 대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봐봐. 빡 이렇게 됐지. 보이십니까? 여기는 여기가 튀었잖아. 그럼 얘는 뭡니까? 2족이네. 2족. 얘는요. 여기서 튄 거지. 그럼 얘도 2족이죠. 얘는요. 13족이야. 이 어렵나? 이 어렵나? 갑자기 빡 튀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 1, 2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선생님이. 어디가 튄 거야? 여기구나. 그림을 잘못 봤네. 여기구나. 이 새끼는 1족이구나. Sorry. 얘가 2족이고 제가 13족이겠지. 됐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프 선생님이 반대로 나서 잘 안 보였어. 어찌됐든 여기가 제일 튀었지. 그러니까 얘가 1족. 여기가 튀었지. 바로 전. 여기가 튀었지. 바로 전. 됐죠? 튄데 바로 전. 됐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족에 대한 힌트를 준 거지 주기에 대한 힌트를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자과 전자를 찾는 게 족에 대한 힌트인 거고 일단 주기에 대한 힌트는 다른 걸로 줄 거야. 반지름이나 아니면 주기적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줄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안정한 전자 배치 할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 다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한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 1족이잖아. 그럼 2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2족이지. 얘는 2원 플러스 2투지.
13족이지. 그러면 E1 플러스 E2 플러스 E3가 돼야지만 얘는 안정한 이온이 되잖아. 됐어? 그리고 그냥 이온화 에너지. 그냥 이온화 에너지. 그럼 주기적 성질. 아까 막 이거. 요거 보는 거야, 맨 1번.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끄집어내서 따로따로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는 건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가 됐을 때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지, 반드시 여러분이 유념하셔서 이걸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틀릴 수 있거든. 알겠죠? 반드시 여러분 정리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이래서 선생님이 얘기했구나라는 게 아실 거예요. 즉, 이제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딱! 먼저 댐비지 마.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를 줬는데, 리베오나 CL 중에 하나, 자, 그러면 뭘 좀 배치시킬 수 있을 거예요? 리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마, R, F, CL 여기쯤 있겠네. 됐지? 요렇게 전자 배치 시킬 수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잘 보셔야 돼요. 금속에, 자, 이게 지금 뭐가 원자 반지름이니? 요쪽 게 원자 반지름이구나. 요게 원자 반지름이지. 요게 원자 반지름. 요게 원자 반지름이야. 그리고 이 파란 게 이온 반지름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나눌 수 있겠네. 요렇게 봤을 때 원자 반지름과 아니구나. 이렇게 아니구나. 원자 반지름과 이렇게 나눠 봅시다. 일단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봤을 때 원자 반지름이 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봤을 때 이온 반지름이 큰 놈. 자, 원자 반지름이 큰 놈은 A. 그다음 또 누구 있어요? D. 그 다음에 E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이 큰 놈은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있죠. 자, 그러니까 A, D, E는 당연히 얘가 뭐라고? 금속. 얘는 뭐야? 비금속.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3개가 금속, 3개의 금속, 2개가 비금속. 됐어요? 이 어려워? 이 뭐 어려워? 그럼 얘네를 하나하나 찾는 게 시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A요.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크잖아. 그럼 제일 큰 새끼 원자 반지름 A, D, E 중에, 자, A, D, E 중에 제일 큰 놈이 D네. 그럼 이 새끼가 D. 됐어? 그 다음에 A가 얘네. 그 다음에 E가 얘네. 됐어? 끝났네. 이거 뭐 어려워?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A, 요. 됐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얘는 이렇게 써야겠다. A, 요.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큰데 얘가 훨씬 더 주기가 껍질이 크지. 됐어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시면 되잖아. 원자 반지름 봤을 때 주기 껍질이 훨씬 더 큰 새끼 C네. 그럼 이 새끼가 C네. 그럼 이 새끼가 B네. 됐지? 이게 어렵나? 이게 뭐 어렵나? 됐죠? A는 리튬이고 E는 베릴륨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B는 누가 되는 거야? B는 산소 되고 C는 Cl 되겠네. 됐죠? 다 찾았잖아. 자, 그럼 1번, 2번 다 풀었고 3번 문제 보세요.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를 갖는 A 이온과 B 이온의 A와 B의 이온의 전자 배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놨어. X죠. B 이온 반지름이 D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B하고 D하고 비교했어. B하고 D하고 왜 비교했을까? N3-O2- F-F-NA+NG+1 3 플러스 이거지. 뭐라고? OE-F-NA 플러스는 이쪽으로 갈수록 크니까 당연히 B 이온 반지름이 훨씬 더 크겠지요. 뭐라고요? 등전자 이온 반지름. 같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3번 A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것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차이이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4번 C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은 것은 전자 수의 차이야. C의 원자 반지름이 C가 누구니? 비금속은 전자 수 때문이지. 맞죠? 최각 전자 수. 5번 이온 반지름이 D가 C보다 작은 것은 유효역전화 때문인데
말이 안 되지. 네. 얘는 전자 껍질수. 얘하고. 자, 그 누구라고요? 얘는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어갖고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어갔잖아요. 이거 비교하면 당연히 밑에 게 크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전자 껍질수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S황 이온의 반지름은 B의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인데요? 황은 어디 있어요? 황이 여기 있잖아. 황 밑에 있잖아. 황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크지? 당연하네. 그 다음에 7번 플로리드의 이온 반지름은 B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플로린이 어디 있니? 플로린이 여기 있지 않니? F-? F-는 B 이온의 반지름보다 크고, 이 작지. 이쪽으로 가는데 등전자 이온 물어보는데 틀렸지. 됐죠? 그거 봐봐. 5개잖아. 그러니까 이 자료 갖다 놓고 얘를 기억을 해 두시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 무조건 나온다니까. 그래프 해석 못하면 안 돼요. 좆된다니까. 반드시 이게 기본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 놓고 A요 N3-O2-F-N 플러스 NG 플러스 N3 플러스 등전자 이온 반지름까지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온 반지름의 기본 포맷입니다. 자,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 포맷 볼까요? 이온화 에너지.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온화 에너지. 복잡하다. 댐비면 안 된다. 이 숫자 막 나왔을 때 그냥 댐비시면 안 돼요. 힌트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2, 3주기라고 줬어요. 2, 3주기. 자, 그래 놓고 A, D의 순차적 이온화 있고, 자, 얘는 세 원소는 같은 주기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원소는 같은 주기에 속한다. 됐죠? 일단 뭐 같은 주기다. 뭐 그 정도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가 튀는지를 좀 볼까요? 일단은 여기 튀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튀네. 18,000이니까. 얘는 C는 어디가 튈까요? 6, 4, 3, 12. 여기가 튀는구나. 얘 4배잖아, 4배. 그죠? 4배 이상 찾아. 그 다음에 얘도 700, 1004. 여기가 튀네. 얘는 여기가 튀네. 됐죠? 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족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족. 그 다음에 얘가 3족. 그 다음에 얘는 얘도 2족. 야, 그럼 뭐 바로 나왔지 뭐. 자, 봐봐. 2, 3죽인데 13족. 1, 2, 3족이야. 수해. 또 써야지. 리, 배, 붕, 나, 마, 알. 얘 중에 하나지. 그럼 봐봐. 2족 여기 있죠, 2족. 요.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899랑 야,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고. 됐지?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봐야지! 뭘 봐야 돼, 그래프? 자, 여기 튀잖아. 리, 배, 붕. 맞지? 여기 또 여기 또 나, 마, 알. 이렇게 돼야지. 됐죠? 근데 세 개는 같은 주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2족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결정이 되면 에너지는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뭐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급증하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온화 에너지 뭐 족과 족이 찾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같은 족은 당연히 B하고 D가 되겠지. 됐죠? 이거는 1번 됐고 2번. 같은 주기에 속하는 게 누구냐? 같은 주기가 누구냐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 B하고 D를 걸러내야 되겠네? 그럼 B하고 D를 걸러내야 되는데 B하고 D가 2주기냐 3주기냐를 걸러내야 돼. 그럼 B하고 D를 봤을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작아진 새끼 D가 뭐가 되는 거야? D가 2주기 될까? D가 2주기 될까? 2주기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3주기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B하고 D 중에 만약에 D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얘가 작아졌으니까 D가 여기 온다면 D가 얘라면 됐어요? 그러면 A, B, C. 오케이, 딱 맞네. A, B, C. 딱 맞네. 됐지?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D가 여기라면 얘네들이 숫자가 훨씬 더 작아져야 되는데 저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니까. 그래서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 B, C는 같은 주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주기적으로 봤을 때 이온화 에너지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B하고 D를 같은 조기였을 때 비교했을 때 작아진 놈이 다른 주기, 즉 3주기가 되겠고 얘네들은 2주기가 되겠다. 됐죠? 할 수 있죠? 그래 놓고 여기에 맞춰야 된다. 됐지요? 자, 이제 보시면 C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쓰래요. C가 누구예요? 그럼 C가 누구야? B네 B. 그러면 1, 2, 3, 4, 5네. 원자번호 5번. 그러면 얘는 1s2, 여기 밑으로 써줄까요? B. 1s2, 2s2, 그 다음에 2p1. 그죠? 원자번호 5번. 끝! 그거 봐. 찾아야 된다니까? 얘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자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죠, 그냥? 생각보다. 이제 찾는 게, 요것도 신경 써야 되고, 주기적 성질도 신경 써야 되고. 대체로 그렇다고! 반드시 조심. 그리고 이거 없었으면 문제 못 풀지. 세 원소는 같은 주기다. 이거 놓치면 문제 못 푼다고. 그럼 저거 일일이 다 외울 거야, 이거? 언제 외워, 이거? 외울 수 있으면 외워. 로또지, 뭐. 그지? 저건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4번, 1번부터.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건 C다. 그쵸? X는 1757보다 작다. X는 1757보다 작다 그랬어요. C가 여기 있잖아요. C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어차피 제2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요거는 선생님 나중에 설명해 주려고 얘기 안 했던 건데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얘네들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옮겨요. 알겠죠? 일단은 뭐 그렇다라는 거 정도. 하여튼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틀렸고요. 저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번. D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738이다. D가 어디니? D. 마그네슘이네? D. 마그네슘? 738이냐? 아니지. 얘도 더해줘야지. 됐죠? 안정한 전자 배치. 틀리지 말라 그랬죠? 4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 가장 쉬운 원소는 A다. 그죠? 하나만 나가면 되니까. 5번. 제1이온화 에너지가 B가 C보다 큰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 B하고 C하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량 B가 C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량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유해액 전하라기보다는 제1이온화 에너지와 B하고 C하고의 차이는 이온화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 이거는 조금 그죠? 이거는 비활성 기체를 갖는 거니까 가장 그런 인력,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일단은 유효핵 전하가 크게 되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크잖아.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X가 되겠습니다. 그죠? B가 C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는 C다. 원자 반지름 문제 나왔잖아. 주기율표 때. 이온화 에너지 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건 C다. C, A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C다. 맞네요. 7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이온의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비활성 기체니까. 얘는 이렇게 이쪽, 어차피 A오니까, 같은 거니까. 됐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당연한 거죠. 같은 이온끼리. 됐죠? 주기적 성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할만한데, 그래도 자료 해석하는 게 아직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제2이온에, 제3이온에 이제 어떻게 숫자 보는 방법들을 내가 심화 과정에서 해드릴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요? 라는 걸 한번 해보죠. 자,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자료가 대부분이 다 길어. 그리고 하나하나 맞추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야 되고 기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여기에다가 정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그냥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건부터 하나하나 좀 볼까요? 자, 이온은 안정한, 즉 18쪽의 전자 배치를 다 갖고 있다. 그렇다. 오케이. A는 2주기고 B는 3주기다. 그렇다. RA는 A의 원자 반지름이고 오케이. 여기는 A의 원자 반지름. RB는 B의 원자 반지름이다. 오케이. 기억과 니은은 각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각. A의 원자 반지름, B의 이온 반지름 중 하나다. 기억이 누군지 뭔지 몰라요. 됐죠? 그러니까 A는 2주기고 B는 3주기다 라고 나와 있고 RA는 A는 원자 반지름이고 B는 B의 원자 반지름이다 라는 것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RA하고 RB 첫 번째 RA랑 RB랑 일단 비교해 보자고요. 일단 RA랑 RB랑 비교하면 RA가 반지름이니까 RA가 크죠. RA가 큽니다. 원자 반지름은 RA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다? A가 크니까 원자 반지름이 A가 다 크니까 A의 원자 반지름 A가 2주기가 되겠고 얘가 2주기 요 새끼가 3주기가 되겠다. 요 정도까지는 찾을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주기, 3주기에 대한 기본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18쪽에서 2주기가 됐을 때 안정된 이온, 얘가 2주기하고 3주기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누구보단 커야 되고 누구보단 작아야 돼. 그지? 그잖아. 그럼 A의 이온 반지름하고 B의 이온 반지름 각각 중 하나잖아. 그럼 뭔지는 모르니까 A는 2주기 원자 2주기고 B는 3주기고 A는 2주기고 B는 3주기래. 그럼 이온이 됐을 때 이런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다. RA의 원자 반지름이 있고 만약에 이게 양이온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보자. 양이온. 그럼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럼 기억이 되면 크고 A가 되면 작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찌됐든 크니까 얘네가 둘 중에 하나는 작아야 돼.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A 2주기가 금속 원소라면 A가 그럼 B는 3주기 비금속이겠네. 이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오지. 왜냐하면 원자 반지름인데 이온 반지름이 얘네들보다 크거나 작거나가 확 차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일 수밖에 없죠. 이온 반지름이 어차피 차이가 나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주기 금속, 만약에 if 가정법, 만약에 반대로 하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보면 되니까 얘가 2주기 금속이라면 얘는 2주기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얘는 3주기의 비금속이라면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은 거지. 얘네들이 이온 상태라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헬륨과 네온 중에서 이온 반지름 A 이온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네온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봤을 때 헬륨 2주기 금속 원소는 헬륨이고 3주기 비금속 원소는 3주기 아르곤이구나. 아르곤. 아르곤의 전자 배치. 당연히 아르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지. 됐죠? 2주기 금속이니까 올라가니까 헬륨이고 3주기 비금속이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훨씬 더 크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 이 가정이 만족하겠네. 이 그림이. 됐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 생각보다 어렵네. 그죠? 머리가 좀 그치 아프지 그치? 자, 그러면 A는 2주기 금속이고 B는 3주기 금속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일단 그러면 기억이 A 이온의 반지름이 되겠지. 왜? 저기 작잖아. 이게 A 이온의 반지름. A 이온의 반지름. 이게 B 이온의 반지름. 제일 작아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A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고 B는 니은 이온 반지름이 되겠다. 왜? 얘가 금속이라면 원자 반지름이 더 커야 되고 얘가 비금속이라면 이온 반지름이 더 커야 되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A가 2주기 비금속이고 만약에 B가 3주기 금속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2주기 비금속이라면 잘 봐라. 2주기 비금속이라면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얘가 3주기 금속이라면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그럼 등전자 이온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주기에 있는 새끼가 더 커야 되겠죠? A가 더 커야 돼요. 이온 반지름이.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럼 얘 2주기 비금속이란 말이야. 그럼 2주기 비금속이면 얘가 비금속인데 비금속이라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훨씬 더 작아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야 돼. 말이 안 돼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딱 보면서 이렇게 찾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면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내지도
않고 애매하니까. 됐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이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렵지 그제? 생각보다 어렵다 그죠? 자, 이번엔 제목이 등전자 이온이에요. 자, 봅시다. 나왔어 등전자. 이거 할 것도 없어. 선생님 여기요. 그죠? 다 써볼까요? N3 마이너스 OE 마이너스 F 마이너스 Na 플러스 Mge 플러스 이게 누구랑 같다고? 네온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고. N3 마이너스 OE 마이너스 F 마이너스 Na 플러스 Mg 플러스. 됐죠? 이온 반지름. 그대로 가면 돼. 제일 큰 새끼 누구야? 제일 큰 새끼가 산소 아니야? 여기네. OE 마이너스. 그 다음이 누구야? 플로린 F 마이너스. 그 다음이 누구야? Na 플러스. 그 다음이 누구야? Mg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왜? 이온 반지름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은 당연히 A가 B가 크고 A가 할 수 있겠지.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걸 만약에 A 이온하고 B 이온하고 이렇게 됐잖아. 그럼 A 이온하고 B 이온 중에 누가 큰 거야? 당연히 A 이온이 크지. 그럼 A 원자랑 A 원자 반지름하고 B 원자 반지름을 하면 A 원자랑 B 원자랑 해도 얘가 큰 거야.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A 이온이니까 틀리면 안 돼. 그러면 A 이온과 A 원자를 비교하면 됐어요? 얘는 껍질을 하나 잃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자가 훨씬 더 크지. 됐어요? 마찬가지야. C 이온과 누구야? D 이온?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C 이온이 크지. 그 다음에 C 원자랑 D 원자를 비교하는 거야. AO 아닙니까? AO. 당연히 C 원자가 크겠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C 원자와 C 이온. 이때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거지. 됐어요? 이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3단원하고 콜라보가 되면 얘가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 금속결합이냐 이딴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2단원 들어가서 3단원까지 갔을 때 얘네들을 전부 다 섞어서 문제로 낼 수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료 해석을 해야 되고 외울 건 외우고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선생님 밑줄 안 쳤네. 이거랑 네온의 전자배치와 같다. 이거 떴으면 얘도 필요 없는 거야. 어차피 이거 주기 안 하니까. N3-OE-F-N 어차피 걔네 주기 하나야. 근데 이게 조심. 여기가 이온 반지름인지 원자 반지름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각각 자료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하나하나 쌓이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됐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문제는 쉽게 풀리실 겁니다.